3월은 추운 계절이 지나고 정원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기, 진딧물,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 및 기타 많은 해충들도 이번 시즌의 첫 번째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정원사들은 단순히 수확을 위해서만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식물도 함께 재배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항상 해충과 싸우는 정원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태계 사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해충을 퇴치하고 성장기 내내 정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3월에 심어야 할 25가지 식물에 주목해 보십시오. 보호식물 목록의 맨 위에는 민트가 있습니다. 매우 강한 멘톨 성분과 에센셜 오일 덕분에 이 강렬한 향기는 쥐와 같은 설치류와 개미와 같은 사회성 곤충의 예민한 후각을 혼란스럽게 하여 길을 잃고 먹이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3월에 민트를 심는 것이 이상적인 이유는 토양 온도가 10월의 10일가량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여 여름 더위가 닥치기 전에 지하 뿌리와 뿌리줄기가 가장 튼튼하게 자라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평소보다 최소 2달 일찍 정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월이나 6월까지 기다렸다가 심으면 수분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깊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높은 기온으로 인해 어린 새싹이 시들 수 있습니다. 현관 주변이나 입구를 따라 심어 보이지 않는 보호 장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인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이른 아침에 민트 잎을 수확하여 말린 다음 부수어 주방의 숨겨진 구석에 뿌려보십시오. 마른 잎에 있는 오일은 바퀴벌레와 거미를 자연적으로 퇴치할 만큼 여전히 강력합니다. 정원에 민트를 사용하면 신선한 허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 개미, 스프레이나 쥐덫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특유의 우디 향을 내는 테르펜 화합물 덕분에 특별한 보호 능력을 지닌 다년생 관목입니다. 정원 관리에서 로즈마리는 당근, 양배추와 같은 채소의 화학적 신호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되는 향기 안개처럼 작용하여 당근파리와 배추 좀나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 식물은 지중해가 원산지이므로 직사광선이 많이 들고 배수가 매우 잘 되는 모래 토양을 확보해야 합니다. 3월에 로즈마리를 심는 것은 겨울이 오면 추위에 쉽게 충격을 받는 가을이나 햇빛이 너무 강해 어린 잎을 태울 수 있는 여름에 심는 것에 비해 연말까지 더 튼튼한 목질 줄기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기술적 실수 중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로즈마리는 뿌리 썩음에 극도로 민감하여 에센셜 오일의 농도를 낮추고 식물을 빠르게 시들어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충을 퇴치하는 것 외에도 야외 바베큐 시 신선한 로즈마리 가지를 뜨거운 숯불에 던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에서 나는 연기는 음식의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모기를 최대 90%까지 줄여주는 효과적인 모기 기피제이기도 합니다. 바질에는 강하게 증발하여 모기와 가루이에 대한 천연 기피제 역할을 하는 무색 액체인 에스트라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반 식물 재배 과학에서 바질은 토마토 식물의 소울메이트입니다. 해충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확 시 열매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식물은 따뜻한 햇살을 아주 좋아하므로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인 3월 말에 바질 씨앗을 파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질 식물이 보호력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적절한 가지치기 요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꽃봉오리가 나타나면 항상 바로 떼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물이 씨앗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푸른 잎을 생산하고 에센셜 오일 함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바질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를 위한 훌륭한 허브이기도 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잎을 수확할 때는 잎의 오일 양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이른 아침에 따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바질의 존재는 정원을 향기로운 공간으로 바꾸는 동시에 채소에 해를 끼치는 날벌레에 대한 견고한 생물학적 울타리를 구축합니다. 해충을 퇴치하는 것만이 정원 식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유익한 곤충을 더 많이 유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리지가 완벽한 예입니다. 별 모양의 파란색 꽃은 꿀이 풍부하여 꿀벌,
특히 토마토 뿔벌레와 기타 채소를 먹는 애벌레를 파괴하는 천적인 기생벌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보리지는 직근이 매우 예민하여 싹이 튼 후 옮겨 심으려 하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습한 3월의 씨앗을 땅에 직접 파종해야 합니다. 나중에 파종하면 해충의 공격이 최고조에 달할 때 식물이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해 선제적 방어의 이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호 기능 외에도 잎부터 꽃까지 식물의 모든 부분은 오이처럼 신선한 맛이 나며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꽃을 따서 샐러드 접시를 장식하거나 얼음틀에 얼려 눈길을 끄는 여름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리지는 또한 깊은 뿌리 덕분에 토양 구조를 개선하는 능력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하층 토양의 미네랄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인 정원 관리에서 해바라기는 매우 용감한 유인식물로 사용됩니다. 큰 크기와 자연적인 매력 덕분에 해바라기는 노린재와 나방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여 아래에 있는 키가 작은 채소에 대한 공격 압력을 줄여줍니다. 첫 해바라기 씨앗을 파종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초봄의 첫 햇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햇빛이 더 강한 지역에서는 정원의 서쪽에 해바라기를 심어 천연 차양을 만들어 강렬한 오후 햇빛으로부터 민감한 허브를 보호해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식물이 완전히 자라려면 가족의 퇴비 더미에서 나온 유기농 퇴비를 심는 구덩이에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절이 끝나고 식물이 늙었을 때 마른 줄기를 서둘러 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시즌에 덩굴 강낭콩이나 덩굴 식물을 위한 매우 튼튼한 천연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격자 구조물 재료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의 영양 순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3월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조건은 모기와 여러 종류의 곤충이 특히 물이 있거나 그늘진 구석이 있는 정원 주변에서 심하게 번식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정원을 위한 천연 보호막을 원한다면 캣닙이 매우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캣닙에는 화학곤충 스프레이의 주성분인 DEET보다 모기를 10배 더 강력하게 퇴치하는 것으로 입증된 천연 활성 성분인 네페탈락톤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기와 날벌레를 퇴치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수도꼭지 근처나 가족이 자주 앉아 휴식을 취하는 곳에 캣닙을 심어야 합니다. 작은 참고 사항. 집에 고양이가 있다면 캣닙이 정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전에 고양이가 식물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보호용 케이지나 높은 화분에 심으십시오. 모기를 퇴치하는 것 외에도 으깬 캣닙 잎은 쥐를 쫓는 데에도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쥐구멍이나 씨앗 저장 구역 주변에 뿌려 설치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시즌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매우 내구성이 뛰어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자산 보호 솔루션입니다. 메리골드는 밝은 장식용 식물일 뿐만 아니라 뿌리에서 알파터티에닐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하기 때문에 지하의 진정한 전사이기도 합니다. 이 물질은 뜨거운 토양에서 토마토와 뿌리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인 해로운 뿌리 혹선충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정원사들은 종종 주요 채소밭을 둘러싸는 눈부신 노란색 카펫 형태로 메리골드를 심어 지상과 지하 모두에 이중 보호 장벽을 구축합니다. 메리골드의 힘을 극대화하는 비결은 자신만의 생물학적 살충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선한 꽃을 으깨어 물에 약 24시간 동안 담근 다음 물을 걸러내어 식물에 뿌립니다. 이 액체는 환경이나 가족의 건강에 독성을 미치지 않으면서 여러 종류의 날벌레를 퇴치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말린 메리골드 꽃잎을 가금류 사료에 섞으면 달걀 노른자의 색이 더 진해지고 영양가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월에 메리골드를 심는 것은 정원의 색채를 더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약하고 생태계에 영원히 지속되는 포괄적인 해충 관리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라벤더는 특유의 보라색과 편안한 향기로 유명하지만 잎과 꽃의 천연 장로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온나방과 벼룩에게는 금지된 땅입니다. 라벤더는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한 기후에서 매우 잘 자라며 수분을 위해 꿀벌을 유인하는 동시에 해로운 나방을 퇴치합니다. 정원에서 가장 높고 배수가 가장 잘 되는 곳에 라벤더 화분을 땅에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라벤더 뿌리는 침수에 매우 민감하여 토양이 너무 습하면
며칠 만에 썩을 수 있습니다. 라벤더가 만개한 후 수확하여 말린 다음 작은 천 주머니로 만들어 옷장이나 베개 아래에 두십시오. 이것은 냄새 나는 화학 나프탈렌 없이도 직물 나방의 공격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실내 해충 방제 팁입니다. 잎과 토양 모두에서 해충을 퇴치하는 능력 덕분에 라벤더는 자연 정원의 가장 유용한 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봄에 한 번만 심으면 성장기 내내 지속되는 생물학적 보호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임은 일정한 성장 속도를 가진 지피 식물로 무성한 녹색 덮개를 만들어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고 키가 큰 식물과 빛을 놓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잡초 성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임 잎에는 모기와 배추 흰나비, 나방을 매우 강력하게 퇴치하는 특유의 향을 지닌 천연 화합물인 티몰이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원 전체 영역에 대한 보호 효과를 활용하려면 봄이 시작될 때부터 채소밭 주변의 경계로 타임을 심어야 합니다. 이 풀카펫의 존재는 토양을 시원하게 유지하여 무더운 여름날에 필요한 물주기 양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용적인 팁, 야외 식사 중 그릴에서 말린 타임 가지를 태우면 단 1시간 만에 모기를 최대 90%까지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 연구는 이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여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곤충의 방해를 걱정하지 않고 야외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타임은 푸른 채소밭을 위한 조용한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맛있는 요리에 없어서는 안 될 향신료로서 다양한 용도를 제공합니다. 타임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원을 영원히 보호하고 주방의 특유의 풍미를 가져다주는 스마트한 토양 피복 솔루션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원 보호 전술에서 한련화는 강력한 미인계 역할을 하며 진딧물을 자신의 줄기와 잎으로 유인하여 근처의 양배추와 브로콜리 밭을 보호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련화는 특히 건조한 기후에 적합합니다.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은 영양분이 부족한 토양에 심으면 식물이 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반면 너무 좋은 토양은 푸른 잎의 성장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3월에 한련화 씨앗 파종을 시작하여 양배추 작물을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제때 성숙하게 하십시오. 매일의 식단에 한련화 식물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잎과 꽃은 겨자와 거의 같은 특유의 후추 맛이 나며 비타민C가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부신 노란색과 주황색 꽃은 샐러드를 더욱 눈길을 끌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식사에 신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한련화를 사용하는 것은 높은 비용 없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식물의 자연적 특성을 활용하는 지혜의 증거입니다. 주변 채소는 여전히 푸르고 건강한데 진딧물이 한련화를 덮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이 보호식물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질병 없는 정원을 영원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이지는 매일 약 6.8시간의 직사광선이 있어야 잘 자라는 햇빛을 좋아하는 허브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 세이지를 심는 것이 합리적인 시기입니다. 약 90일 후 식물은 한여름에 가장 좋은 성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긴 일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고 가장 강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이 식물은 에센셜 오일 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여 모기와 양배추 자나방, 애벌레를 아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채소를 위한 천연 보호막으로 정원에 종종 혼잡됩니다. 세이지의 또 다른 장점은 이른 봄의 가벼운 서리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내한성이 꽤 좋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원사는 일찍 심어 연초부터 허브 울타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서의 방어적 용도 외에도 세이지는 생활 공간을 청소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이지 가지를 수확하여 말린 다음 태우면 긴 겨울이 지난 후 집안의 곰팡내나 불쾌한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투자로 수년 동안 영원한 정원을 위한 끈질긴 보디가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세이지는 햇빛에 완전히 노출될 때 가장 잘 자라며 이는 곤충 퇴치 화합물의 농도가 항상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겨자채는 영양이 풍부한 채소일 뿐만 아니라 높은 유황 화합물 함량 덕분에 지하의 선충과 유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킬러이기도 합니다. 성장하는 동안 겨자채의 톡 쏘는 냄새는 주요 채소밭에서 진딧물과 벼룩이벌레를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물의 사용을 최적화하려면 봄에 혼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결은 수확 후 단계에 있습니다. 계절이 끝나면 줄기를 뽑아서 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모든 잎과 줄기를 잘게 썰어 흙 속 깊이 묻으십시오. 이 생물학적 분화의 과정은 완전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토양을 생물학적으로 훈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을 방출하여 아래에 숨겨진 병원균을 죽이고 다음 시즌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토양의 에너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전적인 생물학적 훈증 기술로 정원이 영원히 비옥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식물 질병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값비싼 화학적 토양 처리 없이도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금잔화, 포트 메리골드의 잎에는 진딧물을 잡는 생물학적 덫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진딧물을 먹는 천적인 무당벌레를 정원에 정착하도록 유인하는 천연 끈적끈적한 수지가 있습니다. 3월에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금잔화 씨앗을 파종해야 합니다. 이 식물은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자연 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정원에 금잔화가 있으면 스프레이를 뿌릴 필요 없이 진딧물 개체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어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잔화 꽃은 훌륭한 약효 덕분에 정원의 황금으로도 여겨집니다. 말린 꽃이 푼 벌레 물린 곳이나 피부의 가벼운 긁힘을 진정시키는 연고를 직접 만드는 주원료입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정원 가꾸기를 하는 동안 작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금잔화 꽃의 부드러운 주황색은 공간의 따뜻함을 가져다 주며 각 식물이 토양과 사람 모두의 건강에 기여하는 다목적 정원 관리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가족의 구급함을 준비하기 위해 이 눈부신 꽃잎을 직접 따는 과정을 즐기다 보면 자연과의 마법 같은 연결고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양파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정원 생태계에서 매우 높은 유황 함량 덕분에 영리한 교란자 역할을 합니다. 이 화합물이 증발하면 두꺼운 향기 벽을 만들어 해충기 숙주 식물을 찾는 데 사용하는 화학적 신호를 혼란스럽게 하여 당근파리의 공격으로부터 딸기나 당근과 같은 민감한 식물을 보호합니다. 수확량과 방어 능력을 최적화하는 열쇠는 심는 시기입니다. 3월에 양파 씨앗 파종을 시작하면 늦게 심은 것에 비해 국은 크기가 커지고 방어적인 유황 화합물의 농도가 높아지며 특히 수확 후 저장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5월에 심으면 높은 기온으로 인해 식물이 구근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할 시간 없이 잎만 너무 빨리 자라게 되어 구근이 쉽게 썩거나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을 때 토끼와 다람쥐는 이톡 쏘는 냄새를 매우 경계하므로 정원구역을 둘러싸는 울타리로 양파를 설치하십시오. 작은 팁, 딸기와 양파를 혼작하십시오. 양파가 있으면 해충의 방해를 받지 않고 베리의 자연적인 단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값비싼 물리적 울타리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정원 관리에서 컴프리는 질소 및 칼륨과 같은 귀중한 미네랄을 바닥층에서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땅 속으로 수미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직근 덕분에 보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프리 모종을 땅에 심기 위해 3월을 선택하는 것은 전략적인 생물학적 결정입니다. 이때는 식물이 휴명기에서 벗어나 가장 강력한 성장 주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토양 표면이 뜨겁고 건조해지기 전에 컴프리 뿌리가 지하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깊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을이나 6월 이후에 심으면 식물이 더위에 쉽게 충격을 받아 1년 내내 퇴비 재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잎을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식물이 자리 잡으면 잎을 수확하여 물에 담가 영양이 풍부한 액체 비료를 만들어 값비싼 화학 물질 없이도 척박한 토양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맹렬한 생명력을 가진 다년생 식물임으로 심는 위치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단 뿌리를 내리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며 옮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생벌을 유인하는 컴프리의 능력은 해충을 자연적으로 파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정원의 영원한 영양 순환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페튜니아는 단순히 화려한 행잉 바스켓 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잎에 있는 끈적끈적한 털이 작은 곤충과 감자벌레를 잡는 완벽한 생물학적 덫입니다.
페튜니아를 정원에 내놓기 가장 좋은 시기는 3월의 마지막 서리가 내린 직후입니다. 이 시기에 심으면 식물이 봄에 증가하는 빛의 강도를 활용하여 빽빽한 잎을 발달시키고 잎 표면에 털의 끈적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여름에 심는 것에 비해 3월에 심은 페튜니아는 야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 식물이 감자밭을 보호하는 보초 역할을 건강하고 끈질기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관리할 때 중요한 기술을 기억해야 합니다. 꽃잎은 매우 섬세하고 물이 너무 오래 고여 있으면 곰팡이 질환의 공격을 받기 쉬우므로 꽃과 잎이 젖지 않도록 항상 뿌리에 직접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잎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식물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곤충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두기 위한 최적의 끈적임을 유지합니다. 3월에 심은 페튜니아의 눈부신 색깔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주요 채소에서 해충을 유인하여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정원을 만듭니다. 마늘에는 항진균 및 항균 특성이 매우 강한 유기유황 화합물인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어 쥐, 두더지, 점박이 응계의 적입니다. 봄 마늘의 경우 더위가 오기 전에 식물이 에너지 축적 단계와 서늘한 기상 조건을 거칠 수 있도록 3월에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월에 마늘을 심으면 식물이 가장 높은 알리신 농도에 도달하여 흰가루병과 검은무늬병으로부터 장미와 같은 민감한 꽃을 위한 견고한 보호, 울타리를 만듭니다. 너무 늦게 심으면 마늘 구근이 원하는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합성 과정이 단축되어 보호 활성 성분의 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은 마늘 쪽을 으깨어 희석한 물에 담가 자신만의 마늘 살충제 스프레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깨끗한 채소밭과 가족의 건강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화학 살충제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 쪽을 직접 심는 것은 깨끗한 식량 공급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원 생태계 전체에 항생제 갑옷을 입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흙에서 피어오르는 톡 쏘는 마늘 냄새는 병원균과 설치류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건강한 생활 환경의 신호입니다. 무는 번개처럼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어 소중한 양배추 식물을 공격하는 대신 잎을 갉아먹는 벼룩이 벌레를 유인하는 미끼 작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날씨에는 여전히 겨울의 뻣뻣함이 남아있지만 무뿌리의 강력한 성장은 단단해진 토양 덩어리를 부수어 혼작시 당근이 더 쉽게 자랄 수 있는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것에 비해 3월에 물을 파종하면 느슨하고 고운 토양 구조가 필요한 여름 작물을 준비하기 위해 제때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는 대부분의 다른 채소보다 일찍 싹이 트기 때문에 발화가 느린 씨앗의 줄을 표시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무의 무성한 녹색 떡잎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아래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이 안전하고 예정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요 작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원을 보다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에서 양보하고 길을 닦는 증거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 시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원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화에는 진드기, 벼룩, 개미와 같은 해충의 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는 천연 화합물인 피레트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 성분의 농도를 최적화하려면 3월의 중심이 노란색인 국화 품종을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3월의 서늘한 날씨와 일정한 빛은 식물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개화기가 시작되기 전에 꽃 중심의 피레트럼을 가장 짙은 농도로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심으면 높은 기온으로 인해 보호 에센스가 증발하여 해충 퇴치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화는 서늘한 공기를 좋아하며 3월에 심으면 식물이 증가하는 햇빛 강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해충이 적은 건강한 덤불을 만듭니다. 이 눈부신 꽃은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한 생활 공간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환경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노고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국화가 영원한 정원을 위한 아름다운 경비원이 되어 정원의 구석구석을 안전하고 향기로운 방어 요새로 바꾸게 하십시오. 리크의 서양대파.
는 깊은 곳에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근 냄새를 완전히 가려주는 특유의 향을 발산하여 당근파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 채소의 황금 성장기를 활용하려면 3월에 리크를 혼작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3월에 리크를 심으면 5월에 늦게 심는 것보다 잡초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흰색 줄기와 뿌리를 발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식물에 줍니다. 일찍 심은 식물은 습한 여름 한가운데에 자주 나타나는 곰팡이,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더 높습니다. 리크의 존재는 보초를 서는 보디가드와 같아서 당근이 해충의 방해를 받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 최적의 단맛에 도달하도록 보장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수확한 후 토양에 남아있는 리크 뿌리는 통기성이 매우 좋은 토양 구조를 남겨 다음 작물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확립해야 할 장기적인 관리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심는 모든 식물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당근 IP 옆에 키가 크고 튼튼하게 자라는 리크주를 보면 정원에 대한 균형감과 포괄적인 보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이브는 매우 끈질긴 다년생 식물이며 3월은 과일나무 밑동 주변에 새로운 차이브 무리를 번식시키거나 심기 시작하기에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3월에 차이브를 심으면 식물이 봄의 수액 활성화를 활용하여 빠르게 자라도록 도와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천공충을 막는 장벽을 구축합니다. 특히 차이브는 흰 가루병과 검은 무늬병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진균 화합물을 방출하여 장미와 민감한 채소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계절에 심는 것에 비해 3월에 심은 차이브는 즙이 더 많고 에센셜 오일 함량이 높아 자기 방어력이 향상됩니다. 차이브를 심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수년 동안 생존하고 재생할 수 있어 생물학적 방어 시스템의 영구적인 부분이 됩니다. 보호 기능 외에도 차이브는 특유의 부드러운 향으로 많은 가족 요리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신선한 허브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차이브의 녹색 잎이 하나하나는 토양을 위한 귀중한 약일 뿐만 아니라 작은 식물이 큰 보호 임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차이브 잎을 만질 때 풍기는 약간 톡 쏘는 향기는 이 작은 보호자들의 부지런한 존재를 알리는 신호이며 영원히 건강한 정원을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운 잎과 눈부신 노란색 꽃을 가진 딜은 채소를 망치는 푸른 애벌레를 사냥하고 파괴하는 천적인 기생벌을 유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3월에 딜 씨앗을 파종하는 것은 천적의 수명 주기를 해충과 동기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3월에 딜을 심으면 4월과 5월에 주요 양배추 작물이 애벌레의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 딜 식물이 꽃을 피우고 유익한 손님을 초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집니다. 너무 늦게 파종하면 해충이 정원을 가장 많이 파괴할 때 식물이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과학적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뿌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타가 수분을 피하기 위해 당근에 너무 가깝게 딜을 심지 마십시오. 정원에 합리적인 거리를 만드는 것은 작물의 품질을 보장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말린 딜의 특유의 향은 피클의 맛을 더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생태계의 숨결을 가져다 줍니다. 딜은 유익한 곤충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여 무성하고 영원한 정원을 함께 만드는 교훈을 가르쳐주며 햇빛 아래 노란색 꽃송이 하나하나는 조화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펜넬은 달팽이와 민달팽이가 재배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천적과도 같은 강한 감초 향을 발산합니다. 3월은 달팽이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신선한 먹이를 찾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펜넬 화분을 배치하는 것은 시즌 초반부터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매우 필요합니다. 3월에 펜넬을 심으면 식물이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자라며 이는 달팽이가 이미 주요 채소밭 깊숙이 들어온 후 늦게 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페넬 뿌리는 토마토와 콩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방출하므로 이동하기 쉽고 민감한 채소밭 주변에 배치하기 쉽도록 별도의 화분에 심어야 합니다. 스마트한 배치를 통해 다른 식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면서도 해충 퇴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독성 화학 미끼 대신 천연향으로 달팽이를 관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보호 솔루션입니다. 건강한 펜넬 무더기 하나하나는 정원의 자연 방어 요새를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며 영구적인 작물 수확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텐지는 이른 봄부터 개미와 딱정벌레가 감자를 망치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강력한 허브입니다. 3월에 텐지를 키우면 식물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발하게 이동하기 시작하는 개미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잎을 넓게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시기와 비교했을 때 3월에 텐지를 심으면 윙윙거리는 파리들이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려 하기 전에 식물이 최적의 튼튼함과 에센셜 오일 함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독성 개미 살충제 없이 곤충의 침입을 최소화하려면 통로를 따라 또는 출입구 근처에 텐지를 심어야 합니다. 텐지꽃의 눈부신 노란색은 정원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며 많은 관리가 필요 없이 여러 계절에 걸쳐 지속되는 해충 퇴치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정원과 집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작은 팁입니다. 텐지는 올바른 장소에 배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때 야생 식물의 힘을 증명하며 민감한 구역을 다른 모든 작물이 영구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안전한 땅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백일홍은 푸른 애벌레를 퇴치하는 데 특화된 기생벌과 벌새를 유인하는 최고의 꽃입니다. 3월에 백일홍 씨앗을 파종하면 개화 시기에 있어 탁월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월에 파종한 식물은 해충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하는 초여름에 일찍 색을 뽐내기 시작하여 구원군을 제때 부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5월에 늦게 파종하면 채소밭이 이미 애벌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식물이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월에 심은 백일홍의 존재는 완벽한 생물학적 균형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정원을 생명력이 넘치는 오아시스로 만들어줍니다. 방금 살펴본 목록 중 어떤 식물을 가장 심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정원 가꾸기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이 다채로운 꽃잎들은 미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을 따르고 가장 지속 가능한 정원 관리 시스템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백일홍은 여러분이 열심히 구축해온 보호와 영구적인 토양, 영양 공급의 교향곡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꽃 주위를 날아다니는 벌새를 지켜보는 것은 과학적 지식과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정원을 가꾸어 온 과정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보상입니다. 25가지 전략적 식물을 살펴보는 여정은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영구적인 정원을 가꾸기 위한 발판입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에는 단기적인 화학적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의 관찰, 인내, 그리고 지혜로운 배치가 필요합니다. 흙 한 줌, 나뭇가지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마법 같은 변화를 보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원에 풍성한 수확과 평화로운 녹색 공간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가이드가 정원의 보호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자연사와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정원 가꾸기 지혜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